변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이고요.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다고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또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쉬워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빠뜨리지 않고 잘 타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네, 그래도 변부장이 좀 더 여러분들의 이제 다리 역할, 보험금을 더 잘 타실 수 있도록 놓치지 않으시도록 한 번 더 영상으로서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험금 사고가 발생한 후에 바로 청구를 안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요. 네, 어느 보험이든 모든 보험은 2015년 어쨌든 이후에부터는, 예전에는 보험금 청구를 사고일로부터 2년 지난 것까지만 보상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3년 전 사고까지는 보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버렸다. 어머, 지금 보험금 청구하려고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이런 경우 전혀 방법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 정말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을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수심사과에 심사를 올려볼 수는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좀 오래됐다라고 해도 일단은 넣어보셔서 이제 그 소명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법이죠. 방문해서 하시는 방법과 우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바일이 있겠습니다. 우편과 방문은 사실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죠. 네, 특히 방문은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방문이나 우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모든 보험회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동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삼성화재라든지 삼성생명은 100만 원 이상의 보험금 청구를 할 시에는 무조건 방문이나 우편이었었는데, 그러나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어도 그게 보험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모바일 청구가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2년 전부터 DB도 바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보험회사마다 정책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방법, 안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해 주시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본 결과로서는 대부분의 이제 회사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보험금 심사가 좀 강화되면서 보험 가입은 쉬워졌는데, 이제 보험금을 주는 거는 조금 이제 심사를 좀 타면서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는 하더라고요. 한 번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이번 시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조건 방문이나 우편으로 보험금 서류를 제출을 해서 보험금을 이제 타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100만 원 미만까지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 거의 모든 보험사가 모바일 청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요. 근데 또 회사마다 어느 보험사는 통원이든 입원이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보험사는 입원은 그렇지만 입원이 아닌 경우, 통원인 경우는 100만 원과 상관없이 그냥 모바일로만 가능한 또 회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은 드리되 참고하시면서 반드시 이제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기셨을 때 100만 원 미만까지는 무조건 모바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상이 발생했을 때 좀 헷갈리다라고 보시면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모바일로 이제 청구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네,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적으로 실비보험이 D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B손해보험의 모바일 청구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다른 보험사에 가입해 있더라도 이 모바일 청구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따라오시면은 다른 회사 보험금 청구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공인인증서가 모바일에 깔려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 계약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내가 친권자이든 내 계약이 있는 경우에 모바일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DB손해보험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면 메리츠화재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다운을 다 받으셨다면 보상이라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쪽을 가시고요. 네, 보험금 청구 쪽으로 가게 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자냐 피보험자냐 또는 친권자이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오늘 청구하려는 사람이 계약자입니까? 피보험자입니까? 또는 친권자입니까? 네, 이 세 종류만 이제 현재로서 모바일 청구가 되기 때문이죠. 네, 선택을 하면요. 이번에 청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보험금 청구를 받았는데 또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 이제 문구가 뜹니다.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사고 보험금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제가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네, 처음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없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신용정보 동의서. 네, 여기에 동의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청구사항을 입력을 하는데 제가 쭉 찾아서 드래그해서요. 치과 질환에 입력을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즉석에서 하게 되는데 보험금 서류들 있죠. 병원에서 받으신 서류. 네, 진료비 영수증이라든지 상세 내역서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입퇴원 내역서라든지 이런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사진기로 찍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가 이제 완료가 되시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을 마치시면은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 완료라는 멘트가 뜰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으로 모바일 청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방문과 우편 접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병원 서류뿐만이 아니고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계약자, 피보험자의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도 이렇게 필요해서 정말 가는 거, 우편 보내는 거 이것도 불편한데 또 서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아직까지 모바일 청구를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시면 모바일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목표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찬찬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함께 해봤습니다. 일단 모바일이 아닌 경우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금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인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내원 경위, 어떤 진단명, 그다음에 사고 경위, 그다음에 계좌번호, 성함 사인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이제 보험금 청구서. 청구를 하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보험회사마다 양식이 다 다르니까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병원 서류가 필요한데요. 병원 서류는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 통원을 했느냐, 입원을 했느냐, 수술을 했느냐, 어떤 큰 병 진단을 받았느냐, 골절 진단을 받았느냐, 화상 진단을 받았느냐, 암 진단을 받았느냐, 어떤 수술을 했느냐 등등에 따라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물론 생명보험도 실비보험을 취급을 하지만 대부분 손해보험에서 실비보험을 취급을 하죠.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진료비 영수증이 기본적인 보험 청구서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진료비 영수증이 있겠고요. 서류 중엔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있겠고요. 초진 기록지, 수술 확인서, 입원 확인서, 입퇴원 세부 내역서, 진단서, 수술 확인서 등 병원 서류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 서류들 중에 내가 어떤 치료를 했느냐, 입원 치료했냐, 통원 치료했냐, 수술했냐, 큰 진단을 받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점점 서류가 좀 늘어나겠죠. 큰 질병일수록요. 또 오랫동안 치료한 것일수록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겁니다. 신분증. 그 다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경우에 따라 다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장 사본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제 이 영상을 찍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청구를 가능하나 하시도록 제가 쉽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바일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한 4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병원 서류 외에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십니다. 네, 너무나도 간편하겠죠? 네, 그리고 방문 안 하셔도 되고 우체국 가서 뭐 보내지 않으셔도 되고 네,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올려드린 영상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서 앞으로는 네, 보험금 청구요. 가능하시면 모바일 청구로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공유, 댓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